안녕하십니까.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2025 수능 지구과학 원과목 총평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욕 보셨습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지구과학 원 시험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험생이 되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속으로 막 이렇게 욕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꾹꾹 참으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딱 풀고서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했을 여러분들이 떠오르면서 약간 진짜 눈물이 좀 날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또 감성적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다소 점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점수에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좀 마음 내려놓고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난이도 말씀드리면요. 어려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내에서 손꼽을 만한 역대급의 난이도였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작년 수능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difficult라는 뜻으로 D라고 썼고요. 많이 어려웠고요. 이번에 올해 치러졌던 구모보다도 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컷 예상하기로는 한 43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 거는 42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컷 43에서 42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4페이지가 난이도가 미쳤습니다. 페이지만 놓고서 난이도를 살펴봤을 때는 이번 교육과정 내에서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페이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페이지까지는 수월하게 풀었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4페이지에서 상당한 시간을 빼앗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에 대한 평 넘어가서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 오답률 기준으로 오답률 탑3가 모두 우주 파트입니다. 구모나 육모 같은 경우에도 이 오답률 탑3가 거의 우주 파트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트렌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들이 꽤나 번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설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산 문제가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뭔가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낯선, 그리고 굉장히 좀 거시기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학생들이 좀 사설틱했다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설틱과 평가원스러움을 딱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이점이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페이지의 문제들의 무게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그런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20문제를 모두 정확한 논리로 제 시간 안에 딱 정확하게 푼 그런 학생들이 정말 극소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찍어서 문제를 풀어냈을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모, 9모 이번 수능에 이르기까지 역배점이 계속 돋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20번 문제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2점이 배점이 됐거든요. 제가 6모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역배점 문제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평가원 입장에서 등급컷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 일단은 처음에는 난이도 순서로 배점을 했다가 거기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6모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급컷 조정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다가 이런 역배점 문제들이 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좀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지구과학 원에서 배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난이도 수준으로 배점이 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6모에서 수능에 이르기까지 이 4페이지에다가 난이도를 좀 몰아넣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구과학이 원래는 아니랬거든요. 원래는요, 이 소위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그런 고난도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2페이지에도 있고 3페이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별 난이도가 그래도 비교적 고른 그런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좀 4페이지에 몰빵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고, 6모에서 수능에 이르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평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수능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제 수능을 치를 예정인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수능을 치를 예정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페이지별로 코멘트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무난한 문제들이 배치가 되었어요. 다만 5번 문제에서 살짝쿵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부 은하 파트 문제고요. 이게 타원 은하와 세이퍼트 은하에서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 그래프의 차이를 구분하시오라는 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기출에서는 전혀 없던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당황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이퍼트 은하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개념이 딱 떠오르셨다면은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저의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 강의와 인플레이션 강의에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각각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 그래프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무난한 문제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13번을 딱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상당한 비주얼 쇼크를 안겨주는 그런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죠? 태풍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좀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가 딱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괴랄하게 생겼다 보니까는 아마 뇌정지가 많이들 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뭐 신유형의 그래프라고는 하지만 사실 올해 구모의 지구과학 2에서 출제됐던 유형의 그래프가 지금 지구과학 1에서 재활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과학 2를 보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구과학 1 입장에서는 신유형 그래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올해 구모 지구과학 2에서 출제된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기상청이나 아니면 실제 어떤 연구 분야에서 쓰이는 그래프냐? 아니에요. 이거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그래프와 시간에 따른 기압 변화 그래프를 그냥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만든 순수 창작 그래프거든요. 그걸 지구과학 2에서 출제를 하고서 지금 지구과학 1에서 재활용을 하신 거야. 오케이? 이게 실제 학술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그래프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낯설게 만든 그런 자료일 뿐인 거지. 근데 지금까지 이 지구과학은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상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실제로 쓰이는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가원이 순수 창작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출제를 한 게 일단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학술 분야라든가 그런 데서 쓰이는 의미 있는 이런 자료들을 출제를 해야 그게 아름답지, 이렇게 그냥 낯설게 만들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이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설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순수 창작 그래프도 만들어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료 해석 능력을 좀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평가원 또한 그걸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프의 형태가 굉장히 괴랄을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각 축의 의미와 증감 방향 이런 거 먼저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도 처음에 당황했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프 각 축의 의미와 그 다음에 증감 방향이 어떻지? 여기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주셨다면 문제에서 묻는 요소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연령 파트 문제인데요. 뭐 6모나 9모에서 출제되었던 절대연령 파트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신유형의 포인트가 좀 곁들여져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한테 뭐 시간에 따른 어떤 함량 비의 변화 그걸 던져줄 때는 뭐 모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 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원소의 함량분의 모원소의 함량 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원소의 함량 더하기 자원소의 함량분의 모원소의 함량 값이라든가 뭐 이런 값들을 제시를 해주기 마련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게 서로 다른 두 방사성 원소 사이의 비율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서
볼만한 점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었던 그런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해석에 있어서 좀 당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 자료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X의 반감기 그리고 Y의 반감기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약간의 어려움만 겪고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이 육모나 구모에서 이미 활용되었던 그런 논리가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육모나 구모 분석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료만 잘 해석을 했다면요. 아시겠습니까? 나 자료를 통해서 X의 반감기와 Y의 반감기에 대한 정보만 잘 이끌어냈다면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4페이지인데 눈물. 일단 4페이지를 딱 보면은 일단 비주얼부터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실제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난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17번 같은 경우에는 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 파트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번잡스러운 계산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내는 게 관건인 문제였다라는 거. 이 문제 형식 자체는 이 구모에서 출제되었던 그 문제를 거의 그대로 따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또 신유형의 요소가 탁 개입이 되었는데, 육모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통 물질의 밀도분의 암흑 물질의 밀도 값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었어요, 평가원이.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은 A, B, C, 즉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보통 물질을 구분하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자세한 문제풀이의 논리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구모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육모에서 출제되었던 어떤 내용을 끼워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육모나 구모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 이제 외계행성계 탐사 문제였는데요. 육모와 구모 모두에서 시선속도 측정법이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는 이 수능에서는 식현상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선속도 측정법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역대급으로 괴랄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중심별이 105도를 돌 때마다 한 번씩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런 자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105도 간격으로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해석하는 게 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관건이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만 해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뭐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등등등 후속거리에서 소개드렸던 이 그림자 투영법을 통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105도 간격임을 눈치를 채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까다로움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시간 단위도 뭐 t0 더하기 라지 t, t0 더하기 2 라지 t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좀 복잡하게 줬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욕보셨을 만한 그런 문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같은 경우에 고지자기 문제였는데, 제가 지평선이라든가 이제 파이널인 특이점에서 강조드렸었던 이 지게가 회전을 하지 않고 경도선을 따라서 위도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게의 위도 변화량이 고지자기 극의 위도 변화량과 대응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0번이 이제 별의 물리량 문제였는데 사실 20번까지 손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워낙에 이 17번이라든가 18번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뺏기셨을 것 같아가지고 20번을 손대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예고됐던 대로 그동안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어떤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신유형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광도 공식 이용해가지고 표풀이 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걸 적용해가지고 요 별 가나다 사이에 광도 비교해 주신 상태에서 이제 선지 들어가게 되면은 기역과 니은까지는 뭐 수월하게 풀 수 있었는데, 이제 디귿이 굉장히 굉장한 선지였습니다. 디귿이 굉장한 선지였고, 이 디귿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가 2점짜리 문제일 수 없는 문제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배점을 해서 2점짜리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 아무튼 간에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있잖아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인 선지였습니다. 자세한 논리는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제가 뭐 항상 기출 단계라든가 뭐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기역과 니은 선지까지 판단을 했는데 디귿이 안 풀려.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해도 계속 안 풀려.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전부 다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다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기역과 니은을 해결하는데 문제 조건을 안 써먹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디귿 선지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되겠구만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풀이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하면 이 문제풀이의 실마리가 좀 잡히거든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별로 코멘트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 수능 치르고 오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런 와중에 엄청난 현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미 지나간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 점수만 보고서는 결과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 수능 지구과학 1을 이제 준비를 하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예비 고3인 분들도 계실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분들께 향후 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개념과 기출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건 그냥 기본 디폴트입니다. 이 개념과 기출을 진짜 닳고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에 기반으로 6모, 9모 이것들 치르고 나서 그냥 맞았네, 틀렸네, 이거 왜 틀렸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점검하고서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6모나 9모 치르고 나면은 학습 자료실에다가 그 6모 심층 분석서, 9모 심층 분석서 이런 거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의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수능 치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 빠르고 정확한 어떤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함양하나요? 일단은요 이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별의 물리량 문제라든가 허블 법칙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파트의 기출 문제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반복해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그 어떤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나오는 연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체화가 되면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엔제라든가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좀 낯선 어떤 문제 상황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낯선 어떤 수들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보면서 노하우를 좀 쌓아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계산 능력이 좀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저도 이제 내년도 커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저의 커리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하라는 것들 하라는 것들 성실하게 해주시면은 분명히 내년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대비 방향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상으로 총평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 해설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능 치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능 준비하실 분들 이제 수능 지구가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타임 어택도 심하고 또 굉장히 계산이 번잡스러운 그런 과목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점 숙지하셔가지고 당장 오는 겨울 방학 때부터 개념, 기출 꼼꼼하게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